KF-21 보라매가 마침내 양산에 돌입한 이후 첫 수출국이 전격 확정되면서 국제방산 시장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정부는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우리가 노리던 고객을 모두 빼앗겼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서 세계 중형급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들 잠재력을 지닌 모델로 평가받아왔고, 그 첫 수출 성공은 한국의 방산 역사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KF-21의 첫 수출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공군은 기존의 미그-29 및 수-30 전력을 대체하고자 했던 중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최종 채택했다. 이 결정은 미국의 FA-18E 슈퍼호넷, 중국의 FC-31, 인도의 테자스,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룬 성과로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맞춤형 협상 전략,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기의 KF-21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옵션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36기에 달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총 규모는 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이미 말레이시아 현지에 맞춘 조립라인 구축 및 훈련 인프라 제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중국이 오랫동안 말레이시아와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FC-31 스텔스 전투기 홍보, 무기 패키지 제공, 저가 딜 제한까지 내세웠지만 말레이시아는 결국 품질과 신뢰성을 이유로 한국의 KF-21을 택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기술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FC-31이 밀렸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만의 경쟁이 아닌 외교적 패배라고까지 평가했다. 중국 국방부는 즉각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한국 방산업체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현황과 자국 무기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KF-21을 모방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KF-21의 말레이시아 수출 성공은 곧바로 필리핀, 태국, 이집트 등 유사한 전력 교체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국은 최근 KF-21의 비행 성능과 무장 체계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받았으며, 관계자들은 기존의 미국산 플랫폼과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안한 기술 협력 방안이 핵심적이었다. KAI는 단순한 수출에 그치지 않고 말레이시아 현지 기술진을 양성하고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까지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을 택했다.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고, 이는 중국과의 결정적 차별점이 되었다. 미국 역시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F-21은 기본적으로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번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오히려 F-35 등 고가 플랫폼으로 수출 전략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미국은 KF-21의 성공이 중국의 무기 수출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우군 확보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FC-31, J-10C 등의 경쟁 기종은 기술력 부족, 불확실한 유지 보수,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객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외면을 받아왔고, KF-21은 이러한 중국 무기의 약점을 완전히 꿰뚫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KF-21의 전자전 능력, 에이스 레이더, 초음 속 순항 능력, 그리고 다양한 무장 호환성이 중국 모델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과 외교부는 이번 수출을 기점으로 아세안 전체에 대한 방산 외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는 전투기 협력 MOU 체결이 논의 중이며 KF-21 외에도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천궁2 등 주요 무기 체계의 패키지 수출 방안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KF-21의 수출 성공은 고무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개발비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했으나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으로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은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여기에 후속 수출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박 사업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KI는 현재 연 30기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산 라인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인 인증체계와 정비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며 KF-21이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방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또한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넘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핵심 사례가 되고 있다. T-50, FA-50, K9 자주포, K2 전차에 이어 KF-21까지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방산은 명실상부 글로벌 톱 10 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KF-21은 전 세계 약 50개국이 운영 중인 노후 F-16, 머라지, 미그 계열 기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20년간 최소 500기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KF-21의 성공을 저지하기 위해 기술적 비방, 허위 정보 유포, 가격 경쟁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진실성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히 스펙이 아닌 운영자 중심의 설계와 훈련, 유지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KF-21의 첫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도 연결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중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KF-21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상징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KF-21의 성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 역량의 총합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전투기 한류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